네, 이제 김태현 사건과 관련돼서 이 사이코패스 논란이 있었던 것은 뭐 단순 살인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3명 사체를 옆에 두고 2박 3일 동안 보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논란이 있었죠. 그 네. 처음에 이제 경찰에서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을 하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난번에 이제 검찰로 송치되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무릎 꿇고 하는 이런 그 행동을 보고 경찰에서 한번 다시 사이코패스 검사를 갖다가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서울경찰청에서 발표를 하기는 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즉 반사회적 성격 특성 같은 경우는 일부 발견되긴 하지만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이코패스와 연관돼 가지고는 그것이 어떤 느낌으로 사이코패스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로버트 헤어 교수가 개발한 그 PCL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그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죠. 그게 이제 그 2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로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뭐 죄책감이 결여가 돼 있느냐, 충동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뭐 냉담하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20문제가 있는데요. 한 문제당 0점에서 2점까지 이렇게 돼서 그것이 이제 4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25점이 넘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간주를 네. 하고 있어요.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 그렇지 않으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거는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번에 김태현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25점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뭐 검찰 송치 과정에서 보였던 행동 등등도 말씀을 드렸고 이 범행 과정이 워낙에 잔혹하고 또 엽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 일반 사람하고는 분명히 좀 다를 것이다. 아울러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행동이 있었죠. 이 포토라인에 서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유족들에게 뭐 자기가 숨쉬는 것도 뻔뻔하다라고만 하면서 사과를 하고 뭐 경찰에게 잠깐 팔을 놔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마스크도 스스로 벗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사이코패스 가능성 배제는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이거는 수치로 나오는 네. 거니까 좀 두고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송치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부 그 취재에 의하면 그 송치 전날 원래는 이 그 국선 변호사와 관련돼서 본인이 그 선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임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 국선 변호사가 이제 물어보니까 나는 나중에 스스로 이 마스크를 벗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 무슨 얘기를 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이 그 김태현이 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전부 다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다. 소위 얘기해서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우리 행동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뭐 결과적으로 무릎을 꿇고는 했습니다만 그 자체의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양형에 별로 도움은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부분이 처벌에는 또 영향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왕조 국가가 아니죠. 청와대는 이제 행정부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단지 국민 여론 환기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답답하니까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는 살인죄와 관련된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중되는 요소가 계획적이냐, 그 다음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선택을 했느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 그 요소가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약 23년 징역 23년 이상 무기 정도. 그리고 만약에 더 가중이 된다면 이제 무기까지 가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선고가 내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코패스 여부는 이 양형과 연관해서는 별반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떤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양형에 더 가중을 하거나 또 경감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